안녕하세요. 네, 저는 슬랩 팀장 진명선이라고 하고요. 권기면영이라고 합니다. 손희정입니다. 이제 두 분을 모시고 저희 팩트체크 피날레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의 팩트체크의 컨셉은 당사자. 당사자 팩트체크인데 그렇죠. 그래서 내가 팩트다거든요. 한남이라는 용어 써도 되느냐? 선생님은 별로 좋지 않다. 이번에 사실 입장 정리를 하신 거고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한남이라고 하는 용어의 그 변천사를 보자면 한남충이었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한남충과 맘충의 등장이라고 하는 건 좀 재미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여성 혐오의 경우에는 뒤에 여만 붙이면 됐다는 거예요. 된장녀, 김치녀라고만 얘기해도 여성 혐오가 완성됐다는 거죠. 유일하게 사실은 여자 중에서 충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진 게 맘충이에요. 그러니까 남성은 한남이라고 하는 말로는 성립이 안 됐고 한남충이 붙었어요. 그런데 한남충이 붙는 방식으로 혐오 정치가 만들어지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충이 빠지고 한남만 남게 되거든요. 그런데 한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실 한국 남자라고 하는 것으로 분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국 남자를 분류가 되게 되면 된장녀 김치녀라고는 좀 다르게 그냥 어떤 속성으로 구분이 돼버리잖아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도 그냥 한남이니까 나는 한남인 거야. 한남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사실 이 사람들에게 규제적 효과라고 하는 게 발생할 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된장녀 개념녀의 그 진동사에서 왔다 갔다 했던 얘기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된장녀가 안 될 수 있고 어떤 행동을 하면 개념녀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한남은 어떤 행동을 하건 하지 않건 그냥 한남인 거예요. 그러면 저는 사실은 이게 실질적인 규제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어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 한남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게 되는 얘기를 듣는 순간 자기가 빼도 박도 못하게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한국 남자라면 이들에게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론과 출구가 전혀 주어지지 않은 상태였다면 전략적으로 실패한 말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런 말 대신에 예를 들면 성매수충이라든지 자기를 오빠라고 부르는 남자들이 자기 자신을 3인칭 단수로 부르면서 오빠가 해줄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남자들을 가리켜서 빠가남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졌었던 것은 쩍벌남 이런 거. 네, 쩍벌남 이런 말들은 행동을 규제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들로 저는 사실 분화되는 게 맞지. 한남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굉장히 이 어떤 종류의 대한 감정들만을 수집해서 남자들 더 뭉치게 만드는 말이다. 분열시키는 말이 아니다. 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약간 여전히 고민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한남이란 말은 여러 가지 쓰임들이 있는데 실제로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어떤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건 늘 되게 어렵고 그러니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한남의 용법에는 그러니까 김치녀나 된장녀처럼 특수한 이상한 행위들을 하는 어떤 남성들을 묶는 효과는 저는 썼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서 뭐 저는 과거의 한남이었지만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든지 이런 식의 용법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받아들일 때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런 규제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단어를 사실은 남성 중심적인 사회가 마치 일반론인 것처럼 치환해버려서 용법을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페이스북 코리아가 했었던 일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치녀는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써도 되지만 한남은 인종화하여서 누구 하나를 다 끌어내리는 거니까 안 된다. 라고 얘기했었던 것이 이 용법을 김치녀도 사실은 한국 여자 전반에 대한 이야기였던 시절이 있었고 싹 섞어버리면서 자기 마음 입맛대로 범주화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은 좀 있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그 전략이 잘 먹혀서 지금처럼 규제적인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없게 된다면 뭐 분화하는 것도 분화할 수 전략, 있겠죠. 예, 사실 전략적이다. 김치녀라는 말이 정확하게 김치녀라고 하는 말의 대항발화로 나왔던 게 한남이거든요. 김치녀란 말이 맞아, 한국 맞아. 여자를 뜻하는 말이니까요. 스시녀, 김치녀 이런 방식으로 맞아요. 어떤 여성들의 국적을 맞아. 그런 방식의 이 음식과 비유해서 만들었던 말들이었던 거죠. 그러면 그런 말들의 정확한 말들로 김치남이 등장했는가? 근데 김치남이라고 하는 말은 김치녀의 대항이 사실
쌍이었던 말이었기 때문에 김치녀의 쌍으로서의 김치남이라고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효과가 거예요. 없었던 네, 효과가 거죠.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남이라고 하는 그 김치녀가 말해주는 그 상징적 의미 체계를 다 그냥 드러낸 말로 사용했는데 그 말이 지금 또 이 벽에 부딪힌 거죠. 새로운 말 만들면 됩니다. 저는 그 말 계속 자체가 만들면 만들면 되죠. 됩니다. 이 남자들이 한남이라고 하는 용법을 그래 나 한남이잖아라고 하는 되게 반성의 언어로 쓰기도 해요. 뭐 어차피 한남인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식의 이야기에 정말 뭔가 일종의 지금 페미니즘 시대에 살고 있는 남성들이 자신을 마초나 혹은 어떤 종의 성차별주의자 쇼비니스트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문화 안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걸 굉장히 쉽게 수용하는 말로 한남이라고 하는 용법이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남이 좀 재밌는 이 언어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그 말도 약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식으로 자신의 어떤 한남성이라고 하는 걸 반성하는 게 아니라 약간 어쩔 수 없음이라고 하는 방식에 그리고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해치지 않음, 한남이라고 하는 말에 버튼이 눌리지 않은 남자임이라고 하는 증거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남성들에게 한남 용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되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자기 정당. 페미니즘 판에서 얘기되고 있는 용어들의 수준을 뭔가 이렇게 딱 올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너무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준 높은 이야기 수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